성인이 된 나는 혼자서라도 집구석에서 벗어나려 했다. 자기 개발, 연애를 통해 성공적인 행복을 얻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모든 노력은 가난, 애정결핍, 열등감 같은 불안에 발목이 잡혀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여자친구는 가난을 이유로 이별을 통보했다. 난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어릴 때 마지막으로 만져본 엄마 손의 촉감과 현재 엄마 손은 20년이 넘는 긴 공백을 가지고 있었다. 엄마 손은 푸석하고 주름져 징그러웠다. 늙고 아픈 곳이 늘어나는 엄마가 짐처럼 느껴졌다. 엄마는 내 부끄러운 부분이었다. 길거리 청소를 하며 폐지를 모아 파는 불안정한 일을 하는 엄마. 내게 붙어 다니는 가난은 엄마라는 존재 때문인 것 같았다. 하지만 엄마와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나의 자존감이 조금이라도 성장한다는 것을 책을 통해 이론적으로 알았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겼다. 하기 싫었지만 행복해지고 싶었다. 행동하지 않으면 행복은 영영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았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온 책엔 감시입니다. 오늘 작품은 배프북스에서 출간된 글쓰는 청소부 아줌매와 모모 남매 글 그림으로 구성된 이놈의 집구석 내가 들어가나 봐라 라는 작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 가족의 이론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좌충우돌 가족 성장기. 이혼 후 매일 15시간씩 일하는 엄마와 왕따의 아픔으로 집거 생활에 들어간 딸, 그리고 그 집구석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아들. 하지만 더 나아갈 곳이 없고 나아갈 힘도 없고 아들은 본인 스스로 이기적인 마음에서 이 굴레에서 벗어나 살 수도 있었지만 벗어날 수 없다면 남들처럼 화목한 가족으로 성장시켜보자고 다 같이 화목해질 수 있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 사랑받고 사랑을 줄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이라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서로의 속마음 이야기를 댓글로 달아주어 소통 방식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의 가족애와 그 먹먹함. 특히 딸의 내면을 들여다본 아픈 상처들은 가슴을 저미는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칭으로
엄마는 나를 찾기 위해, 글 쓰는 청소부 아줌매로, 딸은 나와 닮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 글 쓰는 모모로, 아들은 함께 성장하기 위해 쓰고 그리는 꿈 야신이 되어 따로 또같이 꿈꾸며 사랑스러운 가족으로 거듭나는 이들의 진짜 가족 같은 이야기를 지금부터 몇 부분 낭독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앞만 보고 달리던 소녀, 엄마. 길거리에서 주운 보물들. 한때는 한 달에 5만 원씩 받고 병원에서 나오는 종이박스 정리 및 운반하는 일을 했던 적이 있다. 조금이라도 더 벌어서 자식들 고기라도 사 먹이고 싶은 마음에 일 끝나고 그런 일들을 했다. 음식물 쓰레기통 씻는 일을 마치고 집 근처 병원으로 가서 종이박스, 알루미늄 캔, 고철 등을 정리해 리어카에 실어 고물상에 가져갔다. 고물상에 도착하면 종이박스를 덜어내고 다시 병원에 가서 리어카에 물건을 순서대로 차곡차곡 실어 날랐다. 병원 일이 끝나면 집 근처 PC방에 알루미늄 캔을 정리하러 가기도 했다. 어떤 날 PC방에 가려는데 모르는 분이 큰 종이박스를 여러 개 준 적이 있다. 리어카가 가득 차 기분이 좋았다. 한번 리어카로 실어내고 또 다시 PC방에 올라가 캔을 발로 밟아 납작하게 만들어 포대에 차곡차곡 넣었다. 포대를 짊어지고 내려와 아무도 모르는 곳에 포대를 감췄다. 늦은 시간이라 고물상이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다음 날 문 열자마자 팔아야 하는데 너무 무거워 가져갈 수가 없었다. 모두 팔면 돈이 꽤 되는 것들이었다. 애들 필요한 돈 줄 수 있으려면 더 모으고 더 전략해야만 했다. 병원과 고물상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컴컴한 밤이 되었어야 집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다. 시간은 늦었지만 내 할 일 다 마무리하고 가는 발걸음 무척 가볍다. 집에 늦게 도착해서 간단히 밥을 먹고 씻고 TV를 보다가 20-30분 잠을 자고 다음 날 또 일터로 향했다. 꿈 야신의 댓글. 학교 다닐 때 엄마가 주던 10,000원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글을 쓰고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됐어. 종이, 캔, 헌옷, 고철, 이 모든 걸 리어카로 가득 담아 2-3일은 일해야만 10,000원을 벌 수 있다는 것 그때 알았어. 나는 학교 구내식당에서 가장 싼 음식만 먹을 수밖에 없는 주머니 사정에 서러워할 때 엄마는 굶거나 김치에다 대충 먹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찡하네. 그 숨겨진 이야기를 듣고 나니 궁핍했던 내 마음이 고마운 마음으로 가득 차는 것 같아. 엄마, 고맙고 사랑해. 모모의 댓글. 엄마,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부터 생각해. 푹 자야 건강하다. 왕 따라서 미안한 딸. 낯가림의 사연. 나는 낯가림이 있다. 내가 사람을 대하기 어려워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만일 과거에 내게 있었던 일들이 없었더라면 나는 어땠을까? 어릴 때 내가 엉금엉금 기어다니지 않고 빨리 걸을 수 있었더라면, 걷는 게 늦다고 무조건 회초리로 때리는 것보다 기어다니지 않을 때까지 걷는 연습을 시키고 기다려 주었다면 어땠을까?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회초리를 맞지 않았더라면, 그랬다면 그 이후로 다른 사람들이 어린 나를 만지거나 강하게 충격을 줄 때마다 경기를 일으키지 않았을 텐데, 만일 내가 예쁜 외모와 날씬한 몸매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그럼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을까? 내가 거절을 잘 했더라면, 내가 준비물을 잘 챙겨가지 않았더라면, 집이 부자라는 오해를 받지도 사람들이 먹을 것을 계속 사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을 텐데, 내 눈이 난시가 아니었다면 사람들에게 왼쪽 뺨을 맞는 일이 생기지도 않았을 텐데, 학교에서도 심한 괴롭힘을 당하고 가방 속에 있던 필기도구를 뺏기거나 돈을 달라는 협박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허나 나는 낯가림이 심한 내가 싫지만 않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나를 다그친다. 서로 천천히 친해지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았을 텐데. 글 쓰는 청소부 아줌매의 댓글. 외할머니께서 왜 모모는 걸을 때가 되었는데 걷지 않는 걸까 싶어 밤이나 낮이나 걱정을 많이 하셨어. 이 글을 읽으니 모모가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한테 우리 딸 괴롭힌 학생 내 앞에 데려오고 그 부모님들도 다 데려오세요.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하고 당당하게 말했던 기억이 떠오르는구나. 그때는
내가 속이 많이 상했었는데 이 글을 보니 내 속이 더 아팠겠구나. 꿈 야신의 댓글. 그 힘든 시절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뿐인 동생을 외면했던 것 같아 미안하네. 힘들 때 내 이야기를 들어줄 리가 없다는 것, 얼마나 외로운 일이었을까? 나도 초등학교 때 잠깐 왕따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일을 겪었을 너를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프네. 늦었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이제라도 너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 싶다. 내 동생 사랑한다. 가족이라는 자존감을 얻게 된 아들. (15년간) 왕따를 당했던 한 소녀가 있었다. 매일 학교 가기 싫어 지각을 하기도 하고 무단결석도 많이 했다. 가족은 그런 아이를 보호해주기에는 가난한 삶을 헤쳐나가기에도 바빴다. 그렇게 소녀는 95kg이 넘는 고도비만이 되어 더욱 심한 따돌림을 당하면서 방 안에서 나오지 않게 되었다. 그 소녀가 바로 내 동생이다. 물론 나는 그 소녀의 오빠다. 나는 내가 살기 위해 동생에게 손을 내밀었다. 엄마의 잔소리에 기가 죽어 사는 동생이 안쓰러웠고, 동생이 나이가 들어 30대, 40대가 되어서도 집에서 나오지 못한다면 분명 그 책임은 엄마와 나에게 짐으로 작용할 것이 뻔했다. 동생을 외면할 수도, 나부터 살기 위해 가족을 떠날 수도 없었다. 누구에게도 좋아한다는 표현을 받아본 적이 없던 동생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싶었다. 언젠가 나보다 친구들과의 약속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 날이 오기를 바라며 동생이 혼자 서서 걸어가는데 지지대가 되어주고 싶었다. 언젠가 동생이 너무 외롭다고 운 적이 있다. 방에서 휴대폰 게임과 인터넷 빙의글을 본다고 해도 몇 년간 그렇게 방 안에만 있으면 얼마나 심심하고 외로웠을까. 간혹 모임에 나가도 사람들로 인한 상처가 더 심해질 뿐이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누군가에게 여유와 관심을 보인다는 건 쉽지 않다. 누군가와 대화가 간절했던 동생처럼 어딘가에 있을 동생을 닮은 친구들이 생각났다. 동생의 글과 나의 그림이 그 친구들에게 전해져 공감의 위로가 되기를 바랬다.
동생은 아직 세상으로 나오기 위해 수백 번 연습을 하고 있다. 친구 한 명 없는 현실 속에서 공감을 바탕으로 한 발자국씩 서로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으면 좋겠다. 글 쓰는 청소부 아줌매의 댓글. 내 딸도 15년간 무척 힘이 들었겠지만 내 아들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힘이 들었을 거라 생각되는구나. 아들, 내가 보내준 글을 막상 받아서 읽어보니까 옛날 일이 새록새록 생생하게 떠오르는구나. 모모도 스트레스와 상처, 충격을 받고 우리 가족들도 너무나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지. 어려워도 어느 정도야 말이지.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괴로운 마음으로 살면서 어떤 날은 꼬박 눈물로 보내는 날도 있었지. 동생의 마음을 다 알고 있고 너도 나도 해야 할 일이 많았잖아. 먹고 사는 삶이 힘드니까 마음은 늘 동생에게 향해 있어도 워낙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기에 쉽지 않았다는 것 다 안다. 너의 글을 보니까 눈물이 앞을 가려 글을 더 이상 쓰기가 어렵구나. 정직하게, 올바르게, 나쁜 생각하지 않고 착하고 성실하게 살다 보면 어느 누구 한 사람이든 우리 가족에게도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떠오르는 날이 있을 거라 생각하며 우리 한번 웃으며 살아보자.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